자, 여기가 어디냐? 동네에 좋은 호텔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처자식과 함께 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르네상스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조선 팰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멋있는 포르쉐가 하나 서 있는데 제 차는 아니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호텔 그룹 고유의 브랜드가 조선이니까 뭐 조선일보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편견을 버리고 들어가 봅니다. 사실 조선이 이렇게 럭셔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은 아닐 거야. 열 체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앞만 봐도 얘는 부모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 시 조선 왕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 무슨 앱솔루트 양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 조선 호텔 그룹이 1914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1914 카페도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죠. 여기서 이제 예약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러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라운지로 갑니다. 라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쭉 따라 들어가면 체크인을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25층에 체크인 라운지가 있어요. 벌써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합니다. 굳이 조선스럽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웨이터 로봇도 있고 조용필 로봇.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테헤란로 강남뷰가 보입니다. 무슨 강남 1970인가 영화도 있었는데 그 느낌도 납니다. 거만하게 강남뷰를 보는 줄 알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겁지? 이게 옛날 르네상스 호텔이었는데 정말 입지가 좋은 호텔이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됐어. 뭔가 꾸질꾸질하고 우중충하고 규모는 되게 큰데 결혼식 때 말고는 가는 일이 없는, 하여튼 뭔가 좀 겉도는 호텔이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새로 싹 단장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창밖에 저희 집이 보여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사실 집 놔두고 여기서 잘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새로 생겼으니까 내 돈 내산 직접 한번 와봤다 이거야. 자, 커피도 줍니다. 체크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 오픈 초창기라서 서비스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는 느낌. 뭐 그래도 커피도 맛있고 쿠키도 맛있고 편안하게 기다려줍니다. 자, 이제 체크인을 끝내고 가벼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강남뷰를 보면서 가벼운 차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식당입니다. 역시 인테리어가 아주 호화스러워요. 요즘 저희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딜 가도 이렇게 인테리어가 보이네요. 이렇게 뷰를 보기 아주 좋게 테이블과 소파를 세팅해 놓은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재개발 좀 해야겠다. 강남도 주요 아파트 블록 외에는 이렇게 빌라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기 무슨 선수촌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수촌은 저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회밀리 선수촌 아닌가? 여기 사는 선수들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문재앙의 방역농단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음식 나옵니다. 쾅쾅! 무려 48,000원짜리 햄버거. 자, 이렇게 감자튀김과 세트가 48,000원입니다. 여기 와서 이 햄버거를 보고 원가를 따지는 원가총은 없겠죠? 아주 저렴한 편의점 버거도 있는 거고 노브랜드 버거도 있는 거고 맥도날드 버거킹도 있는 거고 고급 수제 버거를 넘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먹는 48,000원짜리 버거도 있는 겁니다. 파스타도 한 그릇에 4만원 가까이 합니다. 사무실에서 불벅이나 먹고 있는 직원들이 생각나서 차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전복 파스타 정말 좋았고 애기 입맛에 맞는 저 파스타도 아주 맛있었어요. 이 돈을 냈는데 맛있는 건 기본이지. 자, 제 몫을 떠줬습니다. 전복 내장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찔한 경치를 보면서 후루룩 짭짭. 왜 전복 파스타만 있는 거죠? 버섯 파스타도 있어야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네. 이제 간단한 요기를 마치고 방으로 갑니다. 야, 보세요. 자재 하나하나가 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시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에 묵으면서 엄청나게 감탄을 했었는데 그 중국 자본으로 지어놓은 그 호텔보다 여기가 더 고급스러워요.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색깔 보세요. 진한 그린이랑 저 팥죽 같은 색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조명 하나하나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 라운드 아치 형태의 저 아이덴티티도 건물 곳곳과 통일감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 아닐까? 우와, 밖에 뷰 아까 보던 뷰죠. 조금 더 높습니다. 역시 집이 보입니다. 타워 팰리스도 보이고 일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잘 돼 있습니다. 신세계 잡지가 있네요. 왜 그럴까? 자, 변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저희가 오픈한 지 이틀 만에 가서 아마 저희가 이 방의 첫 손님이 아닐까. 역시 남자라면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내가 처음 밟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수도꼭지 하나도 예쁩니다. 안에가 무슨 쾰런가? 독일 제품이라고 해요. 요새 마누라는 어딜 가도 인테리어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자, 엄청 세련된 상자가 있습니다. 국기함 같은데 짠! 이야, 이거 보세요. 가로 세로 존나게 연구했나 보다. 이게 무슨 지그소 퍼즐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딱 맞아. 딱 착! 야, 기분 되게 좋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딱 맞는 것만 모아놓은 기분 좋은 영상. 다음은 여기는 럭셔리 코너. 와, 대단합니다. 자로 잰듯이 럭셔리하네요. 뭐 하나 대충 놓은 게 없어요. 물론 비싸서 먹지는 않죠. 위스키도 좋은 걸로 갖다 놨고 조선 로고도 멋있고 주변이 다 거울이라서 뭔가 더 번쩍번쩍합니다. 이렇게 커피도 UFO 같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조선의 고종 황제처럼 멋있게 이따 커피를 한잔 해봐야겠다. 와인잔 보세요. 샴페인 잔이랑 종류별로 딱딱딱 이대로 집에 들고 가고 싶다. 발판도 조선호텔 색깔로 아주 고급스럽고 이쪽 테이블이랑 쉴 수 있는 소파도 아주 디자인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근데 저 조명이
저 거꾸로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방에서 푹 쉬고 저녁을 먹으러 또 갑니다. 자, 계속 먹어줘야죠. 36층 이타닉 가든으로 갑니다. 현재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식당일 거예요. 1인분에 메뉴 선택권 없이 30만원씩 내야 됩니다.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나오길래 그렇게 비싼지 저희가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식당이 이타닉 가든과 더 그레이트 홍연이라는 중국집 두 가지가 있고, 또 뷔페 식당이 있고, 저희가 아까 갔던 1914 라운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고 있는데 난이 있습니다. 개업 축하난 같은데, 이게 일본에서 개업 축하할 때 많이 주고받는 난이죠. 예쁘게 리본 드리워가지고 가게 오픈 축하하고 막 그러던데, 한국에서 보니까 반갑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예약한 룸입니다. 엄청납니다. 우와, 단독룸에 아름다운 뷰까지 너무 황송합니다. 이렇게 과분해도 되는가? 인생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마치 상류층이 된 기분. 오늘의 메뉴입니다. 단일 메뉴예요. 딱 봐도 트러플이니 캐비어니 한우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첫 번째 전체 야채 타르트, 무슨 바삭바삭한 거 위에 야채를 올렸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새콤하기도 하고 뭔가 건강한 느낌. 두 번째, 훈제 향이 가득한 송어 타르트. 타르트 안에는 송어살이 있고 위는 이꾸라를 잔뜩 얹어놨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꾸라 특유의 비린맛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탱글탱글 막 버티는 맛, 이빨로 탁 터뜨리면서 상큼하게 평평평 톡톡톡 30만원이 다 터져버리는 맛. 오늘의 와인은 돈페리뇽이네요. 성공한 인생 느낌이다. 해산물들이 정말 많이 쓰여서 돈페리뇽이 전반적으로 쭉 다 어울립니다. 근데 물컵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폭 파져 있어요. 이거 문콕 당했네. 덴트 불러야겠다. 카닥 불러야겠다. 이게 트러플 타르트라는 건데, 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완벽하게 사치스러운 음식. 트러플 중에서도 좋다는 서머 트러플을 저렇게 산처럼 쌓아놨습니다. 저거 끝에 조금만 떼서 어디다가 평 담궈도 그게 다 트러플 향이 나고 맛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아낌없이 올려놨어요. 자, 다음은 관자와 아스파라거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릇들도 음식이랑 아주 잘 어울리게 하나하나 다른 브랜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브랜드 뭐 광주요 같은 데서 한꺼번에 매입을 하면 싸고 관리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낀 게 없어요. 타협을 한 게 없어. 음식에 딱 어울리는 접시, 그리고 접시와 딱 어울리는 맛. 다음은 가스파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그냥 입에 넣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영상을 만들면서 아주 고역이네요.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 근데 너무너무 고급지고 상큼하고 맛있는 맛. 접시까지 싹싹 핥아 먹었습니다. 다음은 통영 삼배굴과 벨루가 캐비어. 캐비어 역시 가장 좋다는 벨루가라는 캐비어를 썼고, 그 옆에 통영굴을 튀겨서 같이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밑에 있는 이 노란 감자 퓨레, 이게 미쳤더라고. 자, 먹어볼까요? 우아하게. 김비서, 그 서류는 뉴욕으로 보냈나? 500억 결제됐나 확인하고. 자, 다음은 갈비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와 모렐버섯입니다. 아니, 모렐버섯은 또 뭐야? 아무튼 맛있습니다. 저 라비올리는 안에 한국식 갈비가 꽉 차 있어요. 다음은 백년잎주 소스와 은대구. 이 백년잎주를 먼저 보여주시고 한 잔씩 따라줍니다. 따라준 술과 이 은대구 요리를 같이 먹어주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대구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한 데는 처음입니다. 뭐야, 핥고 싶다. 대구를 찢어놨습니다. 애국보수의 성지인 대구를. 아니다. 자, 이건 랍스타는 아니고 제주도에서 잡은 가시발 새우입니다. 카라향이라는 걸 곁들였다고 하네요. 컬리플라워도 들어있고. 아무튼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존나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야들야들 콱콱. 맛있어. 자, 다음은 메인 요리인 한우 스테이크. 한우 스테이크 위에 트러플을 또 잔뜩 올렸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크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고기 자체보다 주변에 있는 가니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주연보다 조연이 더 맛있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야채가 잘 구우면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야채 하면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야채가 아니라 채소라는 둥 뭐라는 둥. 일본의 잔제니 뭐니. 네, 여러분 다 개소리입니다. 우리 피곤하게 살지 말자. 저는 그냥 야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디저트로 카모마일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카모마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면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 맛. 저한테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식빵을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온 건 아니고, 놀랍게도 이게 초콜릿입니다. 무슨 식빵이나 백설기처럼 생겼지만 전혀 그런 식감이 아니에요. 입에 한 입 넣자마자 초콜릿이네. 완벽한 초콜릿입니다. 질감 미쳤고요.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맛. 메밀 초콜릿. 놀랍게도 여태까지 먹은 음식 중에서 지금은 이게 제일 기억납니다. 아니, 초콜릿이 어떻게 이렇지? 저는 이거 먹으러 또 가고 싶네요.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릇 자체가 이미 유명 미술 작가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고 뚜껑을 열 때마다 강남 아줌마들이 엄청 좋아하실 만한 아주 감동적인 디저트.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좀 드시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스테이크 뒤에 조그만한 면 요리가 하나 더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프렌치 느낌이지만 곳곳에 조선식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한식 코스를 먹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재밌었고, 아니, 이래도 미슐랭 3스타 안 줄 거냐, 라이언 가온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냐, 큰 소리를 치는 듯한 느낌도 드는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내년쯤에는 최소 미슐랭 별 2개는 받지 않을까.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수영을 하러 옵니다.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중. 자, 아들놈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합니다. 그래도 요새 수영 좀 배웠다고 자꾸 뭔가 자세를 취하려고 해요. 요즘 이놈은 수영이랑 농구, 야구 뭐 이런 스포츠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돌리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잘하면 됐지. 다음은 이거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자식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수영장은 위에 거울이 있고 아래 풍등 같은 조명들이 매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너무 럭셔리해. 자, 이것도 거울샷. 처자식이 재밌게 놀고 있죠. 이렇게 조명이 좋은 수영장을 전 세계 어느 좋은 리조트에 가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따뜻한 온수풀입니다. 수심도 낮고 애랑 놀기도 좋고 수영 끝나고 나오면서 몸 풀기도 좋아요. 앞만 봐도 팔자 좋은 처자식이네요. 다음날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가족끼리 아주 건전하게 잘 잤습니다. 오픈 극초반인데도 사람이 꽤 많네요. 저는 이렇게 계란을 요새 계란이 엄청 비싸대요. 계란값 때문에 계란을 주로 쓰는 식당 자영업자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후라이 2개 먹었습니다. 뭐 야채 위주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락앤락 가져올걸. 음식 하나하나 비주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심지어 후라이도 굉장히 예쁘게 해줬어요. 사실 뭐 호텔 조식이 맛있어 봐야 호텔 조식이지 뭐. 신라호텔 파크뷰 조식도 먹어보고 롯데호텔 라세나 조식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여기가 후발주자라 그런지 그것들보다는 더 낫게 더 좋은 비주얼로 더 열심히 해놨습니다. 이제 강남에서 호캉스는 당분간 여기 말고 대안이 없지 않을까? 굳이 신라호텔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서 저희는 이 호텔의 등장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호캉스에서 호강한 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얼른 가보자. 조선 팰리스 갈 거니까 끝!